여러분 안녕하세요. 닥치고 독서TV 김경태입니다. 지난주에 등록했던 일잘러라면 반드시 버려야 할 세 가지 욕심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조회수를 열심히 올려가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또 한 편의 일잘러 시리즈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가끔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일잘러 관련된 영상을 올리는 걸 보니까 너는 일을 매우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말이죠. 이 부분은 사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은 검증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청자 여러분들의 공감을 얻는 것이겠죠. 주로 저의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책을 통해 얻은 방법을 조합해서 여러분이 쉽고 빠르게 습득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잘러에게 필요한 업무 플래너 사용 습관 3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취침 전에 내일 할 일 3가지를 플래너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일을 시작하는 아침이 아니라 일을 마치고 귀가한 한밤중에 왜 플래너를 열어서 기록을 하라고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학창 시절 예습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공부에는 예습과 복습이 있는데 복습은 배운 것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고 예습은 배울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복습도 중요하지만 예습을 해본 사람들은 예습이 얼마나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행학습도 하는 것이겠죠. 물론 저는 선행학습은 반대합니다만 아무튼 매일 밤 취침 전에 잠시 책상에 앉아서 플래너를 열고 내일 할 일 3개를 기록해 두세요. 할 일이 없다면 할 일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할 일이 많다면 많은 일들 중에 우선순위를 정하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잠들면 됩니다. 자기 개발을 해보신 분들은 잠재의식의 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취침 전에 풀리지 않던 문제를 고민하다 잠이 들면 꿈속에서 그 해법을 찾는 경우가 있는 것과 같은 사례처럼 인간은 깨어있는 시간보다 잠들어 있는 시간에 훨씬 더 많은 뇌의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뇌의 기능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과 목표 등을 떠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일을 성취하게 된다는 그것이 바로 잠재의식의 힘인데요. 과거 론다번의 시크릿에서 이야기했던 그 인간의 무한한 능력도 이 잠재의식의 힘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편하게 자고 싶은데 그 잠자는 시간까지 회사 업무를 생각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취침 전에 잠시 내일 할 일을 플래너에 기록하면서 머릿속으로 간단히 시뮬레이션 해보는 이 활동만으로 어쩌면 여러분은 오랜 기간 고민했던 문제가 손쉽게 풀릴 수도 있답니다. 꼭 이러한 혜택이 아니더라도 다음날 할 일을 미리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다음날 아침 사무실 책상에 앉았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지라는 고민 없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능률 만점의 일잘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꼭 실천해 보세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일도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아침에 업무 전 10분 동안 할 일을 플래너에 인덱스화하여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연장선입니다. 여러분은 어젯밤에 할 일 3가지를 플래너에 기록해 두셨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고 밤 사이에 왔던 메일을 읽기 시작하겠죠. 어쩌면 퇴근 후에 전달받은 업무 메신저나 전화통화, 메모 이런 것들을 갈무리 하실 겁니다. 저는 퇴근 후에 업무 전화가 오면 전화 거신 분에게 통화 종료 후에 꼭 메신저나 메일로 해당 내용을 간단히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기억은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출근해서 이렇게 메신저 메일을 보면서 플래너에 오늘 할 일을 추가하는 활동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죠. 어제 적었던 3가지 주요 업무, 퇴근 후부터 추가된 업무들 몇 가지, 또 아침에 전달되거나 관심이 생긴 것들 몇 가지, 이렇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플래너에 주르륵 인덱스화합니다. 이 활동을 출근해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약 10분간의 습관으로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할 것인가라는 업무의 우선순위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할 일이 단 한 가지라면 순위는 불필요하겠죠. 하지만 2가지 이상의 일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 피터 드러커의 시간관리법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인덱스화했던 업무를 나누세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우선으로 자신의 시간을 할당합니다. 회사 생활을 몇 개월이라도 해보셨으면 자신만의 업무 효율이 오르는 시간대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 중요한 일을 하세요. 급한 일인데 잠시 짬을 내면 되는 일이라면 그 순간에 바로 처리해 버리세요. 메일의 간단한 답장, 반드시 통화해야 할 일 같은 것은 업무에 본격적으로 집중하기 전에 미리 처리해 버리는 것이죠. 예전에 시간 관리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피터 드러커의 시간 관리 4분면 중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바로 2, 4분면에 있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보시면 1, 4분면에 있는 중요하지만 급한 일이 더 우선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중요한 일이라면 급해질 때까지 놔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1, 4분면의 업무를 없애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일은 조금 다르죠. 바쁘게 돌아가는 회사에서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갑작스럽게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아침에 기록해둔 그날의 업무 인덱스가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할 일을 인덱스화하는 이유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그러니까 갑작스런 일로 업무 할당해 놓은 그 시간이 틀어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조정하시면 됩니다. 플래너를 사용하는 이유는 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일을 잊어버려서 납기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오후 업무를 시작할 때 그리고 퇴근 전에 플래너의 업무 인덱스를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두 번째 활동의 연장선이죠. 직장인들에게 점심시간은 공식적인 휴식 시간이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잡담도 나누면서 오전의 업무 피로도를 낮추는 시간입니다. 점심시간에는 철저하게 쉬세요. 물론 저는 독서도 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보통 12시부터 1시간 또는 1시간 30분 정도 점심시간일 테고, 그 이후 오후 업무가 시작됩니다. 오후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에 다시 플래너를 여세요. 그리고 아침에 작성했던 업무들 중에서 완료한 것들을 체크하세요. 또 새로 해야 할 일을 추가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시간을 약 5분 정도 가지세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오후 시간도 매우 알차게 보내실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뭘 해야 할지 생각하는 시간을 줄이고 실제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방법이 바로 업무를 적어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없이 일만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일에 대한 고민은 그 시간에 하는 것이지만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꼭 알아주세요. 여러분, 일잘러는 일을 어떻게 할지, 왜 해야 하는지를 고민합니다. 절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업무 시간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센스쟁이들을 보시면 동료들과 차도 자주 마시는 것 같고 웹서핑 등 업무 외적인 것들에 시간을 쓰는 것 같은데도 일은 일대로 납기를 딱딱 맞춰서 잘해냅니다. 숙제 다 해놓고 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죠. 그들을 우리는 일잘러라고 부릅니다. 일잘러는 업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수학 문제를 잘 푸는 학생을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전과목 성적이 두루 우수한 학생을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일잘러는 일센스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라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일잘러의 업무 플래너 사용법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업무에 활용하는 플래너 사용법과 비슷하다면 여러분은 벌써 일잘러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제가 설명드린 것과 조금 다르다면 이 3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활용해 보시고 싶은 부분을 업무 생활에 추가해서 조금 더 슬기롭게 업무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